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기도하며 걷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어제는 그 원자폭탄의 제조 과정하고 히로시마가 선정이라는 거는 좀 뭐하고요. 원폭의 대상지가 되었는지, 왜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아침 8시경에 공습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티니안에서 출발을 한 B-29가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 전투기가 히로시마 상공으로 오는데 보니까 또 폭격인가 보다 해가지고 공습 경보를 울리죠. 그래서 시민들은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는 수십 대가 와서 했는데 그날은 한 석 대인가 밖에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폭격이 아니고 정찰인가 보다 해가지고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그러고서 8시 15분 8시경에 해제를 했는데 15분 후에 8시 15분에 폭격을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500m 상공에서 투하를 해서 600m 상공에서 폭발을 하고 그것이 온도가 한 4,000도 가량 돼서 완전히 거기가 그냥 뭐 쑥대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녹아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 순간에 죽은 사람이 약 7만 명. 그리고 한 1950년 보고서에 의하면 그 5년 동안에 질병,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죽은 사람이 다 합하니까 한 20만 명 정도 되더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히로시마에 와서 있었던 군인이라든지 또는 뭐 군속 또는 학도병 또는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도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만도 한 2,300명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의 원폭 피해자들의 후손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되는 거 아니냐. 원자폭탄 피해를 입어서 방사능에 오염이 된 것이 유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사회적인 아주 찬 눈초리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기에도 어려웠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유전이 된다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거는 의학적인 거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백성들, 시민들은 그런 차가운 냉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렇게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동남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죽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수탈해 올 때 거기 사람들 전부 숲속으로 끌고 가서 나무 비계 만들면서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쌀을 공출해 오면서 거기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일들이라든지 또는 1937년에 그 중일전쟁 때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런 일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주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사실은 맞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죽은 겁니다. 예.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이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피해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그렇게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만행을 고개 숙여 사과하고 또는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 이 히로시마에 와서 여기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결정을 내려서 했던 일들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020년도의 시선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도 그렇게 저질렀던 일을 사과를 하고 그러면 일본의 과연 지도자들은 우리 그 사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사과를 했고 뭐 천황도 사과 유감이라고 표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곳에 가서 사과를 했냔 말이죠. 진정 어린 사과를 돈으로 하는 것 뭐 요새 보상을 돈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전달이 돼야죠. 그러니까 독일 총리처럼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징용공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찾아가서 돈을 주기보다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 2위,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양심적인 국가라는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대국이면서도 어느 지도자가 전 세계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역사를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로 이야기하고 후손들한테 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고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에 참으로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은 개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헌법은 전쟁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나고 1949년 그 미군 군정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질 때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여하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갖지 않으며 그러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이런 그 내용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베는 이것을 개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의 자위대가 전 세계 7위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미국이 국방을 담당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경제 개발만 쭉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는 이제 국방마저도 다른 나라하고 동등하게 자위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국주의로 또 가자는 겁니다. 물론 옛날처럼 전쟁은 못하겠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하니까 전쟁은 그때처럼은 못하겠지만 또다시 제국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 지금 히로시마 여기 평화공원 원폭 평화공원을 다니다 보면은요 그냥 평화라는 말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일본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 동남아의 평화를 자기네들로 인해서 동남아가 평화스럽게 되기를 옛날에 얘기했던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인 여러분, 지금 우리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이 나서지 않아도 우리 동남아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벌써 쑥쑥 커 있죠. 베트남 지금 뜨는 해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쌀을 뺏어와 가지고 베트남에서 200만 명이 1942년부터 1944년까지 2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 베트남이 지금은 뜨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30년 이내에 일본이나 대한민국 능가하게 잘 살 겁니다. 베트남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본 여러분들 정말 평화, 여기 평화로 도배해놓은 이 평화를 원하신다면 그냥 여러분들 잘 살아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제가 바치면서 다니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서로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945년 7월 달에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원자폭탄 보유국이 됐을 때, 만약에 미국만 원자폭탄을 갖고 있었으면 세계의 평화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던 과학자들이,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1946년에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왜 46년에 끝났냐 하면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또 몇 번 더, 한 3번 더 일본에다 투하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일본에서 항복을 하는 바람에 투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46년도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접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중에서 그 원자폭탄 만드는 기술을 독일에다가 팔아 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년 뒤에 러시아나 독일에서도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완성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균등하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7개, 8개 나라가 그 북한까지 해가지고 8개 정도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서로 이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 줄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해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지구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무기라든지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떠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시 나가사키까지 쭉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